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칼러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또 신고가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 특히 프로그램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 부분이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이 좀 작았던 그런 쪽에서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상에서는 만기일날을 앞두고 어저께 어느 정도 먼저 포지션에서 이익을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어느 정도 지수 자체는 소폭 하향되지 않아 하락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 보게 되면은 2,755포인트, 2%라는 급등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그 전날에 급락을 했던 부분을 메우고도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줬다 되죠. 거래대금은 16조 8천억으로 거래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1,600억 매수를 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그 전날에 8천억이 넘는 매도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600억 다시금 매수를 보여줬다 됩니다. 중요한 거가 이제 기간이었는데 기간에서가 이제 3,076억 매수가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는 매도가 그대로 이어졌지만 금융투자에서가 약 5,200억이라는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의 쌍끌이 매수를 나타내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2.15% 상승을 해서 371.25포인트로 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됩니다. 다만 이제 마감 무렵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 쪽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나타내면서 이제 선물 누적 매수가 31,600개야. 그리고 전체 롤오버 물량이 5만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롤오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만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뭐 편하게 더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었는데 실제로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제 장중에 보합권에서 강보합 이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소폭 반등을 해서 0.77% 913포인트로 마감이 되고요. 거래액은 역시 15조대로 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다 되겠죠.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기관에서가 순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관이 3천억대 매수, 외국인이 1,600억 매수. 그래서 금융투자에서가 5,200억이라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체감도 굉장히 양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를 받거나 시장 대비해서 상승이 낮았던 그런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때 시총 최상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관에서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 기관의 매도가 컸던 부분이 체감 자체를 아무래도 시총 최상위가 아니면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만들다가 이제는 기관이 들어왔던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체감을 높게 만들고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이제 기관에서의 배당 투자가 들어와야지 되는 그런 시기인데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년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11월 만기부터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12월 달에 매수를 크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까지는 11월 달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까지 금융 투자에서 약 4,1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배당 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기를 전후로 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데 이 부분이 들어와야지 시장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이라든지 시총 최상위를 제외한 그 외적인 쪽에서가 강세를 띌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전에도 보여드렸듯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투자가 약 5조 7천억까지도 들어왔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5조 8천억 정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예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없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관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들어온다 했을 때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업종별 볼 때 시총 최상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한 그렇게 해서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고 시세를 뽑아야 될 쪽이 어디냐? 그게 바로 중형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중형 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중형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2015년 18년도에 고가 라인 때 여기를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고 되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대형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가 따라 올라간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2018년도에 고가를 넘어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중형 지수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다가 되는데 고가 라인 때까지 약 1.5에서 5.5% 정도 남아있다가 되죠. 그러면 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냐 이 부분인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사야 될 것은 당연히 시총 최상위 업종 대표주 이쪽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좀 작은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를 선호한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형이라고 나온 것이 실제로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중형보다는 최소 시가총액 5천억에서 시가총액 5조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중형, 중대형 지수가 여기에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쪽에서가 강세에 뜨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선 1순위에서 밀린다가 되는 거고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쪽은 먼저 적극적 공략을 안 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업종군이 바로 이 시가총액 중형 섹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8월달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약 13% 올라갔고요. 그 11월달 이후에 16%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그 외적인 대형에 비해서 약하다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강해지는데 그 부분을 뽑아내느냐 이게 아마 연말까지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는 코스피 20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 5천억에서 약 5조까지를 보시면 돼. 이게 순위로 보게 되면 약 51위부터 약 190위까지가 여기 포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평가되고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던 쪽을 공략한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는 이제 올해 3,450이라는 자리대 넘어가긴 했는데 거기까지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더 강세를 보여준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임기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어느 정도 제스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중국 증시 자체는 경제 지표라든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좋다가 되지만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준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없는 상태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 차익 실현이 강하게 떨어졌다 된다. 그래서 1.12%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수란 부분은 변동이 없다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좀 세게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화요일날 설명해 드렸죠. 화요일날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술주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패턴 자체가 대부분이 상가 대칭 패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상가 패턴이 하단의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라인대를 이탈했다 이건 아닌데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빅테크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느낀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1.94%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정도로 하락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왔다 갔다 한다는데 뭐 결국 타결될 것이다 이 부분은 동일하지만 시장에서 쉽게는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미국에 있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빅테크를 관련으로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밸류가 너무 높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신고가를 보인다 하더라도 8월달과 9월달 고가를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가운데 밸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많이 급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S&P 편입을 앞두고 시장에서 워낙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차익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성향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 ETF 같은 경우는 대형이건 중형이건 소형이거나 약 1.5% 전후의 하락을 나타냈다 되고요. 반대로 가치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성장주가 하락이 셌던 반면에 가치 같은 경우는 소폭의 보합권 전후에서 나타났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에너지, 산업재 쪽에서는 소폭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그다음에 반도체, 헬스케어 요 근래 많이 올라갔던 쪽까지도 하락이 좀 떨어졌다 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상승이 나타나면서 22선까지 올라왔고요. 유가는 45불선 중반 정도 동일하다 되고 MSCI 코레인덱스는 1% 정도 상승했다가 되는데 전일 국내 증시가 2%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서 한 1% 가까이는 출발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91선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087원으로 조금 더 올라왔다가 됩니다. 자, S&P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S&P 지수는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제 고가를 장중에 3,712포인트를 만들었는데 기본 목표치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전체적 큰 그림을 그렸을 때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렸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어차피 상승으로 전환되었던 부분은 동일하다 되죠. 다만 채널 패턴으로 움직였다 부분이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라든지 이머징 마켓에서는 굉장히 큰 채널 이쪽으로 움직인 거고 S&P 같은 건 작은 채널 패턴인데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남아 있다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도 지수는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간 자체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S&P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남아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비슷하죠.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금 더 내려왔다가 반등할 거냐 이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라인대에서가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750선 정도를 목표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대보다 조금 밑에서 오히려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화요일날 자세하게 다 종목별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중요 라인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깬다 이런 관점은 아니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장중에 23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22.2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미 상가 패턴 하단에 이탈하고 나서 시장 자체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는데 최근 들어서는 20이라는 자리대를 깨면은 반등이 나오고 22에서 23이라는 자리대 올라가면 또 저항을 받고 박스권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까지는 볼 필요 없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방향을 위로 가건 아래로 가건 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뭐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한 이제는 오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가장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효과가 좋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지수보다는 체감이 좋은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시장 자체에서의 강세보다는 그 외적인 쪽에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띌 수 있느냐 이게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이게 얼만큼 연말 배당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우선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이 가장 강세에 뛰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철강이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그래서 건설 같은 경우는 어제 상대적으로 요 근래 보면은 시장에서 반등이 작았던 쪽이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쪽이었는데 굉장히 강한 급등세가 나타난다는 거고요. 철강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는 저도 이제 철강 쪽에서는 이제 다 마무리했는데 그만큼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에서는 한국전력 그동안 역시 못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IT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상승이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케이스인데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한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수 자체도 강세를 띄었지만 업종군들도 상승이 좀 작긴 했지만 대부분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에서 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외국인들 코덱스 200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 가장 많았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코덱스 200을 가장 많이 샀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코덱스 200을 산다 하면은 역시 시가총액 비중 순으로 들어온다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는 패시브로 들어온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앞전에는 처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먼저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장 시총 최상위, 가장 업종 대표주 살 수밖에 없었고 많이 산 것 쪽이 시세가 나오면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중 조절을 한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못 샀던 쪽, 상대적으로 못 오른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수급을 확대시킨다. 이런 관점이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코덱스 200을 가장 많이 사고 그 다음에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또 화장품도 많이 사고 면세점도 사고 그 외적으로 뭐 그린 뉴딜 관련된 CS 윈도 사고 그 다음에 뭐 LG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전반적으로 매수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인터넷 쪽에 대해서가 매도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시총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제약 쪽 세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 매도를 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프로그래밍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총 상위순으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우선 가장 먼저 들어왔다 되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항공 역시 매수 자체가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기간은 웨인드가 반대가 된 케이스가 되죠. 코덱스 200을 팔았다 되고 그 다음 신규 상장 종목을 팔았고 세트리온 그룹을 팔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인터넷을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만길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 이걸 기준으로인데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시장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 지수는 365에서 370짜리 정도가 최대 맥시멈을 봤었는데 그 라인대를 어저께 살짝 넘어갔다 되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700, 2000 정확하게는 2699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그러니까 2730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보다 좀 더 올라갔다 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선물 같은 경우는 대형 지수가 끌고 갔던 케이스였고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형 지수 이쪽에 못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세가 더 나탔던 부분은 대형주 영향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대형 쪽에서가 어느 정도 주춤한 사이에서 중대형 이쪽에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체납했던 상단 자리 이 라인 때 왔다 되는데 똑같습니다. 고가 라인은 동일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가가 조금씩 높아진다. 이 차이가 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만기 지수가 어저께는 371.5까지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327.5에서 370 정도에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전에도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날짜가 12월 10일 오늘부터죠. 12월 10일에서 18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44라는 마디 변곡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44거리 나온 날이 정확하게는 12월 18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준회의라든지 이런 결과가 17일 날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6일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이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2020년 시장 마무리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시장 자체가 업종별로 차별화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하락이 세지 않고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조정을 받는 쪽과 상승한 쪽 이런 차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저께 미증시를 보게 되면 성장 쪽에서는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가치 쪽에서 하락이 없듯이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 반반 정도로 그러니까 현금과 주식 반반 정도로 맞춰놓고 마무리할 생각인데 시장에서 그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그 이쪽이 주도주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하는데 추격 매수를 할 때는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사가지고 어디까지 목표를 잡을 건가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추천주를 보내드리면서 어떻게 하냐 수익 마지노선 늘 설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정을 안 하신 상태에서 나중에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들어오게 될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는 전략은 동일하다가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죠. 그래서 외인들이 파생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 걸로 보이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장 끝나고 나서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경기부 정책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내일 그리고 다음 주 국내 증시에서 추가적인 강세 또는 상승 유지 이거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배당 투자가 전통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가 좀 들어왔는데 이게 만기 전후로 해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체감을 개선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거 다 왔죠. 뭐 남아있던 기간이 12월 10일에서 18일까지였으니까 이제 한 1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돌파 시도했고 그래서 차익 실현 떨어졌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없이 끝냈으니까 거래소가 추가적인 상승폭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면은 코스닥도 종목별로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상대적 못 올라간 쪽과 그다음에 건설에서도 여전히 좀 못 올라간 쪽 이런 쪽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상승이 적었던 업종군 이쪽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총 최상위보다는 한 51위에서 192건에 있는 종목군 이쪽에서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업종 종목을 선택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13.93% 돼 있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6.27, 현대차가 7.2, 현대위아가 5.46인데 뭐 변경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 이제 만기일날 끝나고 나서 후폭풍이 있냐 없냐 뭐 이건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고 만기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거는 기관에서가 이제 배당 투자가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